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 대잔치 뼈아대. 오늘 그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26강. 오늘은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죠? 레고. 레고. 레고 좋아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등골 브레이커죠. 부모님들 아주 등골을 아주 척수를 척추에서 골수를 쪽쪽 빨아먹는 아주 엄청난 마법의 아이템이죠. 비싸잖아.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레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정보다 못해. 슬픈 얘기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동네에 저보다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해적 시리즈 레고가 나왔습니다. 해적 시리즈 레고가 나왔어요. 저도 당연히 가장 좋은 레고가 사고 싶었겠죠. 레고 좋아했나 봐. 네, 근데 저는 흑수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당시 저는 25,000원짜리 그 해적 시리즈에서 제일 싼 거. 그러니까 그 해적들 아일랜드고 내 친구네 집 가면은 10몇만 원짜리. 그 당시 10몇만 원짜리면 지금 한 30몇만 원짜리겠죠? 진짜네. 가면은 배가 이만해요. 어떻게 섬보다 배가 더 커. 내가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본인은 말하면서 섬이었는데. 섬. 난 요만한 섬. 걔는 배는 이만해. 섬이 배보다 작아.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죠. 섬은 더 커야 되는데. 섬이 더 작아. 근데 레고 특성상 그거 가격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다. 레고는 레고는 재테크도 되잖아요. 옛날 단품 되거나 그러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기도 하잖아. 잘 유지해야 되는데 뭐 잘 모르니까. 레고도 참 오래된 회사입니다. 1932년도에 덴마크 목수였던 사람이 이제 만든 회사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이제 속칭 그 레고 형식의 그런 것들 특화가 되면서 돈을 잘 벌었고 1978년 제가 태어난 해네요. 이때 세계 최초의 미니 피규어도 만들었고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그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그로스 IQ의 레고 편은 잠깐 레고가 휘청거려서 다시 어떻게 복귀했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창업 이후에 1932년부터 1997년까지 한 번도 적자를 해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많은 부모의 골수가 빨려 나간 거야. 이 골수빨이들. 아무튼 그래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어떻죠? 이게 결국은 반성을 계속 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그런 인지를 못하면 안주했겠죠. 안주했겠죠. 근데 안주했겠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보다 매우 훌륭했던 거지. 그런데 97년도 이후에 2000년도 IT 버블 이후에 또 그 인터넷 발달되고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의 시간을 뺏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구 회사면 다른 왕구 회사가 라이벌이었는데 이거 라이벌이 무슨 점점 더 사이드로 많아지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레고가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뭐냐면 레고가 자족한 나머지 시대의 어떤 흐름을 놓쳤다는 거죠. 이 책의 주구장창 얘기하는 우리가 왜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가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맥락을 봐야 돼요. 근데 이미 맥락은 바뀌고 있었는데 레고는 너무나 잘했으니까 그걸 준비하지 못한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적자가 발생되고 매출도 떨어지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하는데 또 레고가 좀 훌륭한 회사예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 속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고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무엇보다 레고의 아저씨 팬들 키덜트들의 그 아이디어 팬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개런티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외부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팬이야, 팬. 하면서 다시 한번 어려웠던 시기들을 잘 극복합니다. 하다가 또 최근 한 이제 2017년, 2018년 최근까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냐? 그냥 이렇게 잘 나갔던 회사도 급변하는 시대 속의 그 흐름을 놓쳐서 좀 늦게 대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도태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책에 되게 명대사가 나옵니다. 책에 속도는 새 화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를 칭찬하면서도 약간 폄하하는 게 우리는 빨리빨리다. 근데 여러분 빨리빨리가 비즈니스에 그것 때문에 반도체에서 성공한 거예요. 엄청난 부가가치입니다. 빨리빨리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고요. 빨리빨리 한다는 자체가 돈을 버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장인들을 다 데리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를 다 데리고 있고 그렇죠. 원천 특허를 다 갖고 있어서 결국 반도체랑 LCD에서 패권을 놓친 이유가 그 다음에 그 조선업에서 패권을 놓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느려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의사결정이 느려서 방송 예. 찍을 때 무슨 얘기했죠? 우리 유튜브에서 왜 이렇게 예, 일찍 예, 들어가지 예, 않았을까? 예. 들어갔긴 했지만 우리가 그냥 일찍 들어왔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늦게 들어온 결국 우리가 결국 들어왔지만 빨리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얘기 들으면 되겠네. 이제 속도는 쇠합하다 해서 속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 저희는 페이스북에 이제 최강자였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뭐 아쉬운 게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의 강자랑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날 너무 개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제가 그 지고는 못 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날 개무시할까 하고 유튜브의 세계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앞조사를 했죠. 앞조사를 좀 해보니까 유튜브가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제가 완전 개쩔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완전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페이북의 유기적 도달이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우리도 유튜브는 사활을 걸겠다. 여기서 밀리면은 그렇지. 죽는 거다. 진짜로 그랬어요. 네, 죽는 거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어떻게든 양으로 쏟아 붓는다. 왜 복잡계니까. 그래서 저희가 누구보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체인지 그라운드가 53만까지 빨리 크고 뼈아대 14만, 심박스 TV 6만까지 큰 이유가 정말 속도전에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저희보다 잘했거나 비슷했던 업체들이 유튜브로 나중에 저희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냐? 아예 포기하고 떠나거나 아주 죽을 쓰고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게 속도전인데 자기네도 거기서 페북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페북이 완전 유기적 도달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할 줄 몰랐는데 안주하고 있다가 유튜브로 넘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스타도 안 되고. 근데 저희는 또 반대로 또 새로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페북에서. 경쟁자가 다 죽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게시물이 별로 안 올라와요. 이런 찬스가 어딨냐. 그렇지.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글을 씁니다. 저는 그래서 티스토리에 쉬지 않고 글을 써서 계속 쓰고 있어요. 진짜 계속. 하루에 2개씩은 거의 계속 써갖고 새로운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150씩 큰다니까요. 이게 1년 모이면 5만이에요. 5만. 이게 5만 페이지 없는 데가 거의 뭐 90%인데 이게 저희가 글을 쓰면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도 창출되고 페이지까지 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일석이조입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대본은 잘 활용을 해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나레이션이랑 영상미를 갖춰서 타이포그래피 넣어갖고 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 이게 또 히든 에셋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앞장에서 얘기했죠. 마블 시리즈에서 얘기했죠. 히든 에셋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 왜? 저희가 글을 미친 듯이 쓰지만 페이북을 키우면서 동시에 이게 유튜브를 위한 히든 에셋, 콘티가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밥만 먹으면 글을 씁니다. 하루도 안 빼고 글을 써요. 진짜 빠지는 날은 대비해서 5개, 6개 쓰는 날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하루에 제가 한 달 동안 100개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개씩을 쓴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은 하루에 1개 글 쓰는 것도 겁내하고 뭐 그 아이디어를 찾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제가 오늘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오는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단 이거 피아노 치듯이 진짜 그렇게 키보드 치듯이 막 글을 그렇게 써요. 막 영감을 받아갖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냥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다 해요.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글감을 모은 게 있었어요. 글감을 모아서 제목만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었어. 나중에 글을 이거 갖고 써야지. 근데 그거를 나만 보기 해놨어야 되는데 거기에 글이 없어요. 글 제목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티스토리에 써야자고 그 제목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콘티는 메모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글감만 올렸는데 그거를 제가 실수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글이 없어요. 여러분 제목만 있어요. 제목만 있어. 그 몇 분 사이에 공유만 11개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 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고. 그냥 제가 평소에 그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쓴 글은 하늘에서 게시받아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50개 정도 게시물 보다가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글이 더 좋아지겠다.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글이 더 좋아지겠다. 다 굴절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보거나 어떤 이슈를 보고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책을 읽거나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정리가 딱 돼 있으면은 필이 팍 올 때가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 배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거 진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키보드를 배틀하듯이 칩니다. 진짜 얼마나 신나게 진짜 치냐면 최근에 글 엄청 썼지. 우리 와이프가 키보드 소리 시끄럽다 할 정도로 키보드를 쳐요. 진짜로 크게 쳐요. 저는 근데 진짜 옛날 한창 작업 많이 할 땐 키보드가 노트북으로 1년 썼는데 키보드가 지워졌어요.
저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리마커블한 거예요. 빅복할 때도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빅복할 때 아. 키보드가 지워졌어요. 계속 이거 예문 찾고 이거 뭐 하고 이거 치우고 하니까 키보드가 여러분 지워졌어요. 난 살면서 그런 경험은 또 처음 했네. 와 진짜 여러분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1년 연속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예 컴퓨터 망가집니다 진짜. 아무튼 진짜 여러분 그래서 속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속도는 제 앞에다. 속도는 돈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졸구를 하면서 내공을 쌓아야 되는 게 졸구를 하면서 템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또 슬로우 다운 할 땐 슬로우 다운 해야 되는데 졸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템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랑 이때는 속도전이다. 왜냐면은 그냥 리그 때는 괜찮아요. 리그 때는 괜찮은데 그때는 이렇게 졸구가 중요해요. 근데 월드 시리즈나 한국 시리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냥 졸구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때는 1루에서도 헤드 슬라이딩 들어가야 돼요. 왜? 파이팅이 중요하고 그때는 다리 부러져도 이제 시즌 끝나면 잠깐 쉬는 타임 나오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는 4사고 날라오면 어때요? 그냥 팔꿈치에 맞아야 돼요. 그냥요. 왜? 이때는 다른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맥락 모르고 아까 우리 맥락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맥락 모르고 뭐예요? 그냥 뭐 또 그냥 평소처럼 졸고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느리게 갈 땐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갈 땐 빠르게 가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그 호흡을 조절하면서 빠르게 갈 때 내가 얼마나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나. 저랑 고 작가님이랑 유튜브 조금만 덜 시작했으면 시장을 훨씬 빨리 진짜 장악했을 거예요. 어떤 시장이든. 근데 우리가 아주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백만 구독자가 많은 시장에서 자기 개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랑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은 책그림 대표예요. 태민이가 저랑 아주 친한 동생인데 태민이는 저희보다 유튜브를 1, 2년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태민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뭐 형님이 뭐 페이스북을 뭐 공부하시면 제가 유튜브를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책그림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왜 속도전이거든요. 책그림 한두 개 올라갈 때 저희 일주일에 12개, 14개씩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속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속도를 낼 때는 이악 물고 속도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된다. 맥락 파악을 하고 지금은 달릴 때다. 달릴 수 있는 그 체력을 미리 키워놔야 돼요. 그다음에 굳이 여러분이 시장 장했을 때 안 달릴 때는 달릴 필요가 없네요. 비축, 응축이 그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엔진 높인 다음에 달릴 때는 달리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키스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